2026년도 자 우리 시험의 시험 범위를 말씀드릴게요.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특별법을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특별법 세 가지가 있죠. 집합 건물법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식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법 시험에 안 나옵니다. 원래 특별법이 시험에 나왔느냐? 예, 특별법이 시험에 우리 시험에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특별법을 공부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최근 3년 동안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전화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시험에 안 나온다.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오면 전에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확실한 답을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올해 만약에 특별법이 시험에 나온다면 특별법이 어디가 시험에 나온다고 우리 시행공고에 언급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시행공고에 언급을 해 주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특별법이 시험에 안 나오면 시행공고에 언급을 안 하시기로. 그럼 민법만 시험에 나오고 특별법 어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특별법을 언급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올해 시행공고에서 뭐라고 했냐? 특별법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고에 전혀 없었죠? 특별법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는 특별법이 시험에 안 나올 거고 그 근거는 최근 3년간 뭐라고요? 특별법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린 앞으로 민법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아주 굉장히 나이스하다. 아주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법에 대한 규정을 공부를 꼼꼼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전세권에서 종전에는 특별법이 나올 때 한 문제 또는 특별법이 나올 때 유치권에서 한 문제 이렇게 냈는데 지금은 이제 특별법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다른 데서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유치권에서 두 문제, 전세권에서 두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특별법이 나올 때에는 공동저당이 시험에 안 나왔어요. 공동저당이 시험에 안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특별법이 시험에 안 나오는 최근 3년간에 공동저당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올해 우리도 공동저당을 꼼꼼히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특별법이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싹 전체가 안 나오느냐라고 하니까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험에 나온다. 예를 들어서 취득시효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취득시효에서 명의신탁이 자, 제3자 유형이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고 언급을 아예 주셨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취득시효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명의신탁 관련된 부분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은 앞으로 요약 정리할 때 X를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출제가 가능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다. 특별법과 관련됐지만 출제가 가능한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객관식 문제풀이 할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보기 부분까지 여러분 딱 한번 정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